건영교육 건영선생님입니다. 자,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태제대학교, 유니스트, 카이스트, 디스트 등등의 특수대학교 자소서 및 우수성 입증자료, 또 여러분들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이번 2달여 남은 학생부 종합전 입시에서 보다 탄탄한, 보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면을 입학사원관들에게 대학별 입학사원관들이 뽑는 기준에 맞춰서 대체서식을 잘 만들고 또 생계부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7, 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전국을 좀 뜨겁게 하고 있는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번에 제가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그러면 이 지금 전국이 2024학년도, 지금 2023년도니까 2024학년도 수능의 전국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는 어떤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시로 턴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빠르게 하면 될지, 특히 재수생들, 특히나 고3들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과 연결된 지금 어떤 우리 교육 어떤 그 시대의 분석과 상황의 분석과 또 수시에서의 준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를 좀 하고요.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MBC에서 난 기사를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라인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난리도 아니에요. 입시 현장은 말 그대로 춘추전국시대 같은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죠, 기사를.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원칙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게 어쨌든 그 입시의 어떤 구조가 있으면 1년 그 연 단위로 우리가 학생들이 준비하고 또 이제 길게 보면 3년이긴 하지만 지금 2028년도에 교육부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뭐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 뭐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작이 되지만 또 2028년도에는 수능과 여러 가지 그 부분들, 입시에 대한 모든 어떤 그 방법들이 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가 조금 지금 미뤄진 것이 지금 불과 한 몇 달밖에 안 남은 수능, 이번 연도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수능에 대해서 지금 킬러 문항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수능을 봐야 되는 재수생들과 또 수능을 봐야 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수능이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수능은 2028년도에 발표가 되면 이제 그 2028년도 춘 입시에 이번 연도 한 10월 정도 늦어도 내년 2024학년도 한 봄 정도에 발표가 될 건데 되면 수능은 이제 결국 자격고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그 대형 학원들, 특히 이제 대치동이나 이렇게 큰 학원들을 보면 수능을 통해서 지금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죠. 근데 그 몇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중요한 시간과 노력이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킬러 문항 몇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변별력이 그걸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지금 교육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 중요한 시기에 정말 대학에 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자. 그것이 이제 결국 수시 준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뭐 수능에 더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가중되는 문제 속에서 이번 연도처럼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지거나 쉽게 나와버리면 분명히 이제 수능은 변별력이 없어질 텐데 이제 고득점을 맞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전략이 수시가 될 건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없이는 난이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결코 이 난이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문제를 핀셋처럼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수험생 대부분이 쉬운 수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정책과 기조와 그 어떤 실제 상황 속에서의 움직임은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부동산 문제도 정책과 시장의 흐름이 달랐고 중요한 거는 교육 서비스를 교육 당사자들이 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기조와 정치액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미 쉬운 수능, 물수능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사실상 고득점을 맞아서 더 높은
대학에 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의 어떤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시로 털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수시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거죠.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금년부터 재수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서를 낼 수 없는 교과전형은. 근데 종합전형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조금 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조금씩 떨어진 학생들이 올해는 수능이 이렇게 물수능으로 바뀌면서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거 교과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종합 전형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딱 그때예요. 2달 남았지만 이미 생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돼 있고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교과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학생들은 내신이 좋기 때문에 내신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전략인데 문제는 교과 전형을 또 이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재수생들을 이번에 교과 전형에서 많이 안 받는 인서권 대학들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넘어온다. 근데 문제점은 그럴 때 이제 수시 전문 강사로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교과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과 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의미의 파악이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하고 다른 게 이제 그 2차 면접에서 제시문이 나와서 그거를 본인의 어떤 의미에 대한 파악한 대로 내가 의대면 의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내가 생각한 구체적인 의대와 구체적인 경영학과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생계부 대체서식을 부랴부랴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 검정고시 해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내 입시와 해외 입시가 다른 것이 국내 입시는 생계부라고 하는 서사 구조 속에서 교과 전형은 우리가 보면 내신이 더 퍼센테이지가 많이 반영이 됐지만 종합 전형 왔을 때는 내신보다도 정성평가의 그 의미 파악이 중요한데 지금 교과 전형으로 작년에 넣었다가 아쉽게 떨어졌던 학생들이 이번 연도에 교과 전형이 안 되니까 종합 전형으로 넘어올 때는 그 의미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의미가 돼 있어야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려는데 그냥 교과 전형 학생들은 의대를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생물이나 뭐 물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죠. 근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넘어오면 생물이나 물리 들었던 것 갖고는 종합전형에서는 그 의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적 평가가 어렵다. 그럼 경쟁력을 교과 전형을 했던 학생들이 종합전형 넘어오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머릿속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직을 다시 생성해서 이것들을 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계부에서의 어떤 항목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안에서 나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와 아동들을 치료하는 ADHD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이거 갖고도 조금 더 부족해. 나는 그거를 한국은 예방의학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정신신경정신과 분야에서 예방의학을 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왜? 이게 중요하지. 왜? 이유가 있어야 돼. 특히나 카이스트, 윈트, 지스트 그다음에 디스트 같은 특수대학을 가는 학생들 제가 그 강의 친구가 드린 거 보시면 자소서가 살아있죠. 의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서 지금 N수생들이 이번에 카이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디스트를 가야 되는데 수능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수시로 가자. 그냥 그 교과 전형에서 내신은 좋았다.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넘어오면서 이 학생들이 뭘 바꿔야 되냐? 거기 자소서나 그 대체서식이나 혹은 그 우수성 입증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검정고시나 해외 학생들 그 대체서식을 보면 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써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학생들은 교과에 충실했고 교과 성적이 좋은 걸 더 먼저 뽑고 지균이나 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의미는 파악 준비가 안 됐지만 그 교과 전형 학생들이 올해는 재수가 교과 전형으로 받을 수 있는 인서권 대학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수능이 있기에 쉬워지면서 뭐 카이스트, 지스트, 뭐 서울대 어떻게 됐던 인서권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변별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교과 전형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넘어오면 이 학생들한테 부족한 것은 그 의식의 어떤 전환, 의미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예방신경정신과 ADHD 우울증을 치료하는 예방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냐? 왜?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어린 학생들을 보면 어린 그 청소년들을 보면 이 학생들이 이 신경정신과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 이게 빨리 그 판단이 되고 발견이 되고 치료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면 평생 가니까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평생 고칠 수 없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아동기 때 우울증과 ADHD를 빨리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신경정책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카테고리로 머리 구조가 교과전형에서 종합전형으로 올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소서를 쓰는 대학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특히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는 그 의미에 맞게 꼼꼼히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이 생계부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쓰여져 있는 교과전형을 하면서 준비했던 쓰여져 있는 문항들은 있을 겁니다. 무슨 봉사를 했다, 몇 시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면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미 파악을 다시 해서 교과전형을 종합전형식으로 다시 세팅해야 된다. 이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다른 이제 부분이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교과전형을 해서 작년에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이 이번에 N수생들이 수능이 이렇게 물수능이 나오니까 이번에 교과전형은 재수생들을 많이 안 받으니까 종합전형으로 오겠다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은 이제 의미 파악은 해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2달 동안에 이 학생들이 갖춰져 있는 건 내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 부분은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런 경우 단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싸움에서는 이게 아주 피나르는 거거든요. 이제 고3 수험생 얘기를 보면 하나만 틀리면 그게 등급이 쭉쭉 내려가는 게 걱정이다. 특히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혼란스럽다. 학부모님들의 말씀도 대략 비슷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들도 혼돈스럽고 잘하는 애도 잘하는 대로 혼돈스럽고 못하는 애도 못하는 대로 혼돈스럽다는 거죠. 정시에 주력해야 하는 학생들은 재수생들에게는 날벼락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수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시만 했다 그러면 뭐 지금 2달 남은 어떤 시간에 전문가가 아무리 부른다 해도 이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수시도 준비해 놓은 게 좀 있고 수시에 대한 어떤 그 센스도 있으면서 충분히 전문가가 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재생들 말씀드리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교과 전형은 재수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안 받아요. 서울권대학에. 교과 전형은 재수생들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은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니까 지금 이 수능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다시 이제 이런 진단을 좀 드리는 거죠. 1호위 재수생 변별력이 없어지면 1, 2등급 컷 간격이 좁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더 불안해서 공부가 안 돼요. 불안한 마음은 빨리 버리고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 학생들 항상 제가 지금 이맘때쯤에 우리 수험생들 수시 특히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전국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는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고 내 의미에 따라서 충분히 그 생기부 대체서식과 생기부의 그 퀄리티와 그 어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남을 따라하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의 시선을 내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되고 성장한 나의 시선을 잘 키워서 전공 역량과 전공에 맞게 그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에서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은 몰아내고 본인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담담히 가는 그 능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박이담 고3 수험생은 애초에 수능이 애들 사고로 독수력 기르는 건데 킬러 문항을 없애버리면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수능이. 없어버리면 학교 내신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수능이 물론 내신과 수능은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는 이 수능의 사고력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연세대학교 합격하고 EBS에서 찍은 다큐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학생들이 수능으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지만 거기서 내가 수능 점수에 맞춰서 연세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을 우리가 상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퇴하거나 나오는 학생들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의대를 들어가도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막상 수시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처럼 그 전공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을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충분히 그 전공에 대한 걸 맛본 게 아니라 내가 점수만 맞춰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 힘든 의대도 내 어떤 그 적성에 안 맞으면 참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동안은 쉬쉬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전국의 어떤 특히 EBS 같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의 어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여러 명을 줄 세우기식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 하나하나 우리 아이의 적성과 정황에 맞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은 이렇게 지금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진통을 갖고 있는 과정이고 킬러 문항도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 점차 2028년이 지나면 수능은 자격고사가 된다. 그러면서 뭐 지금 아이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제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는 정착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좀 있죠. 제가 방금도 교과전형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과전형이 재수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금년에 종합전형으로 오는 수능이 이렇게 물수능으로 변하니까는 분명히 학생들도 있다. 이 학생들은 중요한 게 뭐를 지금 선택해서 채워 넣어야 되냐. 교과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없는 종합전형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뭐냐? 의미 파악이다. 특히나 검정고시 일부 학생들도 그다음에 카이스트 유니트 같은 자소서가 있는 학교도 그다음에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거나 생계부가 있는 일반 학교 학생들도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의미 파악. 교과전형의 면접과 종합전형의 면접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제가 그 로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로직에서 문제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지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수능이라는 것은 이제 자격고사가 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논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입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인 거죠. 이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져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두 가지 이제 그 부류의 학생들 하나는 어떤 수능에 잘 적응해서 어디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버리지 않고 해보려는 학생들이 있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 어차피 수능은 쉽게 나와서 변별력이 많이 없어질 건 맞아요. 이번 연도에 급하게 그렇게 된 거니까 또 다른 학생들의 한 부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실 건지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고 이제 중요한 거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았듯이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우리 학생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 학생들 건강 유념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